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10여 년 전부터 공장에서 출고된 경유차에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가 차의 출력과 연비를 떨어뜨린다며 운전자들이 이 장치를 몰래 떼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화물차를 모는 오모 씨는 지난 6월 매연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시공을 받았습니다. 단 30분의 작업만으로 엔진 출력을 높이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다는 자동차 정비업자 권유를 받고섭니다. 아무 지장이 없다 하니까 운행에도 지장이 없고 검사에도 지장이 없고 태울 필요도 없고 전체 시간 전략이 되고 그런다 하니까 내가 이걸 한 거죠. 매연 저감 장치는 오염 물질을 필터로 거르고 남은 재는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비와 출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비업자는 차량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 장치를 조작해 매연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는 대신 차의 출력을 높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연 저감 장치의 설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 시공업자들은 이처럼 선을 컴퓨터에 연결한 뒤 프로그램을 통해 매연 저감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습니다. 정말 매연 저감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같은 정비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해봤습니다. 이 업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의 화물차 기사들이 매연 저감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며 단속에도 걸릴 일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거의 99%가 다 했어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한 3대인가 4대인가 해줬거든요, 그것을요. 근데 뭐 한 사람도 뭐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까지 문제된 것도 없고. 실제로 컴퓨터를 조작해 매연 저감 장치 작동을 멈추게 하면 육안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이 화물차를 정비를 하는 업소에서 쓰는 진단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매연을 그대로 뿜어대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DFF를 거치지 않고 배출가스가 그대로 빠진다고 할 경우에 매연 같은 경우는 20-30배가량 많이 나올 수 있고 낙스 같은 질소산화물도 2에서 30% 이상 기존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이후 출시된 경유차에는 매연 저감 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들은 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광주시가 편성한 예산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도 안 된 갓난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정부 지원 제도를 보면 학대를 예방할 대책이 너무 허술합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누워있는 아이를 이리저리 세게 흔들고 등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번에는 마구 흔들고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에 대한 폭행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나가 있는 동안 계속 알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영상이 계속 올라와서. 영상을 본 아이 부모는 산후도우미 59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산모 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복지 제도입니다. 출산한 지 30일이 안 되고 기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인성에 관한 기준이나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산모 영양관리 등 60시간의 교육을 받긴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 교육은 없고 폭력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도 없습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재취업을 제한할 길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를 이용하면 살릴 수 있었던 응급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헬기 이송을 요구했지만 헬기에는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해상에서 단원고 학생 A군이 발견됩니다. 여기 P80 넘버 2 환자 지금 익수자 한 명 어렸습니다. 6분 만에 A군은 해경 3,009함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의료진은 헬기로 긴급 이송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3,009함에 착륙한 해경 헬기는 김수현 서해해경청장만 태우고 떠났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응급처치를 지시하자 산소 포화도가 69%로 높아졌고 맥박도 뛰었습니다. 그 무렵 3,009함에는 A군을 이송할 소방 헬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 제가 헬기 선회 중에 있어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헬기 도착. A군은 들것에 실려 3,009함 뒷갑판 헬기장으로 이동했지만 해경은 순찰정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A군은 해경 단정으로 옮겨지고 소방 헬기는 되돌아갑니다. 이때 해경의 또 다른 헬기가 3,009함에 착륙했지만 20분 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만 태우고 떠납니다. 20분이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던 A군은 수차례 선박을 바꿔 타며 밤 10시 5분쯤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0분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20분 만에 헬기로 바로 병원을 이송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서 피정을 3번, 4번 태워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냥 시신치료를 처리를 했고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세월호 특조위는 해경 등 정부가 구조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앞서 보신 헬기 말고도 사고 현장에는 20대 안팎의 헬기들이 투입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헬기들은 긴박했던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궁금증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 A군을 이송했어야 할 헬기를 타고 3,009함을 떠난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그는 이로부터 1시간 뒤 목포에서 세월호 수색과 구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해경 항공기 14대를 포함하여 해군, 공군, 항공기와 함께 현재 사고 해역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당시 해경 브리핑은 총 5분. 헬기가 생명 징후가 있던 응급환자 후송이 아닌 해경 간부 이동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해경 지휘부가 응급환자 대신 헬기를 차지한 셈입니다. 해경 헬기가 아닌 소방 헬기는 3,009함 착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물에서 건진 한 명의 아이였겠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희망을 죽였습니다. 의문은 또 있습니다. 당시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20여 대의 헬기가 투입됐다고 적혀 있지만 특조위는 영상자료 확인 결과 대다수의 헬기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해경의 매뉴얼입니다. 여기에서 입체적으로 수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헬기와 함선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참사 당일 구조헬기가 제때 투입되지 않는 등 구조자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조위 조사 결과를 검찰이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현안 사업 예산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시청 국장급 직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미 확보한 2조 2천억 원의 국비 예산 외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에는 300억 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에는 70억 원 등 2천억 원가량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금 42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대폭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100대 문제 사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 등 광주 주요 현안 사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마저도 지역적 편견의 볼모가 되는 듯 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18 진상규명이 예산 삭감 주장은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예산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자신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그 법에 따라서 규명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은 필요한 것인데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정말로 광주 시민을 또 한 번 모독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연내 통과도 약속했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별도로 만남을 갖고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사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1년 넘게 조사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공항의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송 없이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소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제어봉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40분쯤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을 시험하는 도중 제어봉 한 개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 측은 부유물 때문에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며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는 재가동 하루 만에 제어봉이 탈락한 것은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재가동 시험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 인근에 건립했다는 사찰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발굴을 시작한 지 29년 만으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적까지 함께 드러났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해진이 바라다 보이는 야산에서 발견된 법화사터입니다. 장보고 대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법화사의 외곽 담장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너비 1m 40cm의 돌담이 40-50cm 높이로 283m나 둘러쳐져 있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입니다. 담장 안에 출입시설을 따라 들어가며 발굴된 건물터는 모두 7개. 방향과 기단석이 달라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로 건물이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적지의 가장 아랫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법화사의 연못이 확인됐습니다. 법화사지의 어떤 규모라든가 전체 사역, 또 출토됐던 유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적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 발굴해서 통일신라 시대 주름무늬병 등 500여 점의 유물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전남 진도 용장성의 기와가 발굴돼 고려 삼별초가 법화사를 재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별초의 대몽골 항쟁의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우고 무너지기를 반복했던 문헌 속 법화사가 발굴 29년 만에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1200년 전 한중일의 연결고리였던 법화사가 베일을 벗으면서 당시 시대별 건축구조, 중국에 세운 법화원가의 교류 등 고대 해상 실크로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의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두 학교의 통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통합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과 광주 서구청은 두 학교를 통합하면 폐지된 학교에는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를 계획했지만 이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